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정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갈 텐데요. 자, 주식 챔피언쇼는 1부와 2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제가 1부를 진행하고요. 2부는 또 다른 멘토님께서 진행하실 거니까 종목 상담 꽤 많이 해드리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번호 공지해 드릴게요. 02-3772-0269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전화 연결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를 확실하게 제가 캐치를 해서 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02-3772-0269번. 지금 아래로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TV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바로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건데요. 자, 생방송에 들어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바로 이제 매수 한 종목 이름과 그 다음에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상담 신청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하고 나서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좀 꺾여 있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현재 1%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역시도 지금 1%대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양지수 모두 현재 좀 마이너스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나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좀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본다면 2,700포인트 가까이 다시 한번 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현재 870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죠. 어제 미국에서는요,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들렸어요. 안 좋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바로 그 부분이죠.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가능성이라든지 기대감을 좀 눌러내리는 듯한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카시카리 여론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물가가 만약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상당 기간 일단 금리를 유지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하락이 좀 잡히지 않는다. 눈에 띄는 하락이. 그러면 금리 인상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했단 말이죠. 물론 자, 이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카시카리 연행 총재의 경우에는 올해 금리의 결정에 대한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뭐 안 되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연준에서의 너무 강한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놀랐던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연준 의원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아마 좀 부정적인 발언들을 좀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최근에 뭐 2달 연속 소비자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잘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거기다가 요즘 이제 근래 들어서 유가도 굉장히 좀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이제 90달러를 넘어갔고,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도 배럴당 이제 90달러를 향해서 좀 올라가는 듯한 이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중동 불안감 때문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물가를 자극시킬 만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는 걸 좀 막기 위해서라도 연준 의원들은 좀 강경한 발언을 할 겁니다. 이걸 바로 이제 구두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시장은 조금은 흔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건 미국에서 어제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주가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AMD라든지 여러 가지 IT 관련 그런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주도했다라는 건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게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경우에도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사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은 올해는 상승력으로 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좀 빠지게 된다면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효과를 봤던 기술주들도 오늘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실적이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무려 1.4%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동안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IT 쪽,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이 미리 돌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선반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반영 이후에 주가는 어느 정도 차익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도 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주식을 지금 사면 안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시야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한쪽에 집중됐던 시각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분산시켜서 다른 업종들을 좀 바라보게 된다면 좀 좋아지는 업종들이 분명히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좋아진다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이제 IT 쪽에서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이 수급들은 다른 업종으로 좀 퍼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시각을 좀 다른 쪽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대응을 세운다면 저는 이번 시장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자, 전화번호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 그리고 유튜브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민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면 안면이 금방 알 거예요. 그러세요? 강연회나 이런 데 또 오셨나 봐요. 그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다름이 아니라 대원 미디어를 네. 가지고 있는 지가 한참 되는데 23,000원에 10%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 매도도 못하고 지금 여기서 물타기식으로 조금 매수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네. 멘토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목소리를 좀 들으니까요. 뭔가 좀 이제 좀 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강연회에서 또 네. 참여를 해주시고, 그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대형 미디어를 좀 많이 높게 사셨네요. 네,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가실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대형 미디어요. 미디어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일단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대형 미디어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주들이 이제 예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그 당시에 잠깐 올라갔다가 전반적으로 조금 막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제 이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좀 발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런 여건들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행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이게 고려를 해서 행사도 일정들을 잡거나 뭐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제작한다거나 뭐 게임을 뭐 제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회적인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금리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비가 좀 많이 침체가 돼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최근에 뉴스들이 나왔겠지만 코스피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형 미디어의 경우에도 지난해 실적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지난해도 이제 썩 그렇게 막 달가운 실적들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죠. 3분기에는 일단 적자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뭔가 재료라고 하죠. 이제 뭔가 재료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아직은 저점이 확실하게 잡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주가가 10,000원 정도 가까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본다면 이제 10,000원짜리 지금 거의 목전에 와서 지금 현재 왔다 갔다 이제 혹시나 깨질까 말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0,000원 정도를 만약에 깨게 된다면 이거 어찌 보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차라리 10,000원 정도 가격 한번 밑으로 내려오고 나서 반등을 주면 그때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신호가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아예 그냥 이제 직현에 주는 것보다 한번 밑으로 내려와서 이거 너무 싸다라는 인식이 한번 들어와 줘야 심리적으로 매수가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네, 대형미디어는 올해 이 기업이 이제 주가가 올해는 움직일 수 없을까 있을까를 본다면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시기는 지금 당장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승부는 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10,000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차라리 그때 좀 분할로 조금씩 이제 담아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단가가 많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추가 매수 안 하면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10,000원 아래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제 추가 매수가 되면 나중에 한 14,000원 정도, 13,000원 정도, 13,500원 정도요. 그 정도 가격이 올라오면 그때 한번 다시 이제 문의를 주세요. 이게 뭐 방송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또 강연을 하면 그때 또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면 제가 또 업황 잡아드리면서 한번 언급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대형미디어는 13,500원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미스터 블루요. 네. 2,800원에 10% 들고 있는데 이걸 원금에 왔는데 매수는 못했어요, 제가요. 그 원금이 왔었는데 매수를 못 하셨다고요? 지난번에?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아깝죠. 근데 매도를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죠, 그죠? 아니에요, 안 한 게를 못했어요. 하려고 마음 먹었었어요. 그래요? 그거 못 보신 거예요, 그때? 아예? 네, 잘못 선택을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걸 느끼고 알아가지고 네. 원금 없는 데서 한 대가 놓쳐서 제가 잘못됐어요. 그러세요. 아이고, 네. 좀 지난번에 조금 이제 아쉽네요. 네. 자, 일단 지금 제가 이제 볼 때는 지난번에 이제 그 정부 지원책 발표 이제 소식 때문에 주가가 이제 연초에 이제 살짝 탁 올라왔었어요. 네. 미스터블루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웹툰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예요. 웹툰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그 만화 같은 거 젊은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그걸 바로 이제 웹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웹에서 이제 이제 즐겨 보는 이제 만화 같은 거. 그래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 이 웹툰 쪽이 한때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번 해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이제 주가가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정부 지원책 관련 뉴스가 뜨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미스터블루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번에 안 팔았어도 다시 매수가 위쪽에서 팔 수 있는 기회는 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때 또 못 보시면 이거는 못 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못 봐야 어때요? 이거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걸 올라와도 잘 못 보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2,900원에 그냥 아침에 그냥 그 하나의 패턴으로 그냥 이제 매도를 걸어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느 순간, 그냥 어느 순간 그러면 팔릴 거예요. 그냥 한 번씩은 들여다 보시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무턱대고 2,900원에 매도를 걸어 두는 것보다는 이 기업 주가가 2,800원 가까이 왔을 때, 올라왔을 때 이걸 확인해서 그냥 2,900원에 걸어 두면 아마 팔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이거 조금 이제 중간중간 지켜보시다가 2,800원 근처에 오면은 2,900원에다가 매도를 그때부터 걸어 두세요. 그렇게 해서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DR텍. DR텍.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500원에 30%요. 3,500원에 30%요. 예. 오, 이거 언제 사셨어요? 오래됐어요. 7,000원 올랐는데도 안 팔았어요. 아니, 왜 안 파신 괜찮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만 팔았어요? 원까지 간다 그러고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뭐 대표님이 뭐 500억짜리 몇 개 있다 그러고 막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도 안 나오네요.
아마 그 뭐 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고 이제 아마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건 이제 그 투자를 또 남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 투자하신 건 지금 시청자분 돈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만약에 수익이 나도 내가 이익을 보는 거지만 손실이 나면 또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계속 믿고서 이제 계속 따라가는 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결국은 그때 팔 걸 후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7,000원 정도 가격까지 왔는데 내가 안 팔았던 건 뭐 방송이나 어디든 욕심이 봐가지고 그죠? 뭔가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겠지만 내가 기본적인 욕심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간 거예요. 네네. 그죠? 방송에 또 너무 좋다고들. 그러니까요. 막 근데 못 팔겠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얘기를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네네.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고 내가 제대로 알고 내가 제대로 판단을 해야지 그래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잖아요. 그럼 계좌에 뭐 수익이든 손실이 찍힐 텐데 계좌에 지금 수익이 찍혔다고 하더라도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고 계좌에 손실이 있어도 내가 팔지 않으면 아직은 손실이 확정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식하면서 이걸 좀 나중에는 좀 이런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은 DR텍이 제가 볼 때는 너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당연히 좋아서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DR텍을 누가 좋다고 얘기를 그렇게 막 떠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봐도 지금 실적이 아니 지난해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그렇죠? 뭐가 이게 지금 되게 좋을까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실적 순이익이 그렇게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거든요. 이제 주가 많이 조정이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저점이 그러면 잡혔을까? 아직은 저점이 확실하게 잡힌 건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저는 2,500원 정도까지는 좀 더 밀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할 필요도 없고. 추가 매수 또 해갖고 단가가 더 올라갔어요. 3,200원에 샀다가.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매수할 때도 물어보세요. 이거 지금 이제 지금은 상담 이미 다 저질러진 상황에서 엎드려진 물을 지금 주워 담을 수 없는 거니까. 지금 대응책만 알려드리면 네. 안 좋은가요? 회사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지난해 기업들은 대부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DR텍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게 뭐 이게 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예. 네, 인체형 엑스레이 시스템 이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당연히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수요가 굉장히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의료 장비 쪽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져가시면 되고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목표 주가는 저는 높게는 못 잡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오도 한 4,000원 정도 선에서는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들고 가면 안 돼요. 너무 길게 가지 마세요. 이거는. 네, 지금 아직도 회사가 너무 좋다 그래서 뭐 오스템이 여기 도대체 어떤 분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주식은 그렇게 남의 말을 그렇게 너무 100% 신뢰해서 갈 필요는 없어요. 이 결과는 괜찮다는 거죠? 지금은 괜찮아요. 아직은. 네. 다만 너무 길게 끌고 가진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DIT고요. 네, 5,650원에 10%입니다. DIT요. T 5,600원이라고 하셨나요? 5,650원에 10%예요. 자, 일단 지금 화면에 아마 제가 종목 이름이 좀 뜨면 말씀드릴게요. DIT라고 하면 지금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난 거. 자, DIC. C. 네. DIC요. 네. 네네. 자, DIC고요. 그리고 지금 5,600원이군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게 생방송이잖아요.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목소리를 듣고서 종목을 바로 이제 보고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DIT도 있고 DIC가 있는데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헷갈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네네.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네네. DIC를 매수를 하신 건데 5,650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매수하신 지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한 6개월 넘었어요. 6개월이나 되셨어요. 네. 근데 와 이제 왔네. 이제 왔다가 지금 또 빠졌네요. 네. 어우, 네, 좀 기다리면은. 네, 많이 되나 기다렸으니까. 조금. 네. 그 지금 그래서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이게 지금 굉장히 고민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기다린 게 있으니까. 네, 근데 또 팔고 나면 또 더 올라갈까 봐. 수익을 좀 보고 싶은데, 네네, 맞아요. 그래요. 자, 그럼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팔지 마세요. 지금 팔지 마시고요. DIC는 네. 지금 뭐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장비 업체잖아요, 그죠? 부품 업체. 네네. 그래서 지금 아마도 현대차라든지 이제 기아차의 그 주가를 보면요.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왔다가 지금 중간에 조정이 한번 싹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서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현대차도 그렇지만 이제 기아도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좀 부진했던 그 이제 주가 자체가 좀 부진했거든요. 그런데 네. 현대차나 기아차는 이제 완성차 업체고 거기에 부품을 담당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좀 뒤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DIC도 전반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안정되어 있는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도 밑에서 지금 반등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 좀 위쪽으로 이제 주가의 그 한 번의 레벨업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한 번 더 주가의 가격대를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네. 저는 6,000원 정도는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기다리셨다가 6,000원 정도 이제 진입하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잘 들고 가서 수익 잘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컴퓨터 홀딩스 네, 36,000원에 20%. 36,000원에 20% 매수하셨군요. 예, 예. 네. 자, 일단 뭐 지금 보면 혹시 언제 오래되셨나요? 이 종목은 매수하신 지? 올해는 안 됐는데 네.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그러면 이제 살짝 올라갔다 지금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일단 지금 컴퓨터 홀딩스의 뭐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제 게임주들이 뭐 예. 그 한번 주가가 좀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잠깐 조정 주고 그다음에 살짝 밑으로 좀 눌러놨어요. 예. 게임주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이 개별적으로 어떤 뭐 신작 발표를 한다든지 이러면 개별적인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힘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제 보통 게임주들의 주가가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 게임주들도 일종의 이제 사이클을 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업황의 어떤 사이클.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좀 눌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 다음 상승을 위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주가가 빠질 때를 한번 봐요. 이때 빠질 때를 보면 거래가 어때요? 거래가 별로 없죠. 근데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서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거래가 들어오고 있죠. 이 거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저점에서 매수가 계속 붙고 있다는 거거든요. 매수의 거래가 없다가 매수의 거래가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홀딩스는 이제 최근에 뭐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도 뭐 판호 발급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조만간 한번 이제 바닥을 잡고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36,000원에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비중이 20%예요. 저는 한 4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비중 한 10%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4만 원에 왔을 때만 절반 파시고 이건 한번 다음 사이클 오면 또 주가가 반등이 좀 빨라질 수 있으니까 10%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이렇게 예,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LG U 플러스 11,300원에 10%요. 11,300원에 10%요? 네네. 아, 그래요? 이거 지금 사신 지가 꽤 오래되셨네요? 네. 자, 그러면 거의 제가 생각할 때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추가 춤에서 추가 매수까지 하셨어요? 내린 거예요. 더 아이. 오래됐어요. 힘들 텐데 이거. 예, 종목들이 다 모를 때 해서 다 물려버렸어요. 아마도 지금 이제 LG U 플러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징이 좀 안전하게 가려고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 경기 방어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통신주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LG U 플러스도 그 당시에도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추가 매수까지 하셨다면 뭐 그 위쪽에 사시긴 했겠죠, 지금 가격보다는. 예. 네. 네. 근데 이 종목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요. 근데 반면에 굉장히 이제 수익을 보기까지 너무 힘든 과정들이 이제 또 와요. 네. 타이밍을 잘 잡으면 또 좋겠지만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런 종목들이. 저는 그래서 LG 플러스도 최근에 보면 이제 이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직은 매수해도 좋은 가격대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네. 저는 추가적으로 이 기업은 한 9,000원 정도까지는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가격대에서 본다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기업은 좀 장기로 가져가셔야 돼요. 장기로. 그리고 혹시나 추가 매수 조금 더 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네. 네. 그러면 9,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하세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현재 가격대가 아직은 9,000원대 후반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떨어져서 9,000원 초반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네. 해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10% 더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한 5% 정도? 네. 그 정도만 더 하시면 그래도 빠져나오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그렇게 네.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오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매수가 근처에서요? 네, 맞아요. 아니면 이건 네네. 정말 장기로 가면 조금 더 수익을 낼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은 매수 진입을 하려면 원래는 9,000원 거의 가까운 가격에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네. 좀 길게 들고 가셔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그래서 추가 매수하면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타이밍 잘 잡고, 그 다음에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뭐 조금 수익을 더 내고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그때 결정할 문제고요. 일단 추가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번 주에 강연 일정들이 있거든요. 강연 일정 확인하고요.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회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연회가 다 있는데요. 자, 먼저 온라인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매주 일요일 날 저녁에 10시에 방송하고 있는 심야 주식 방송이 이번 주에도 역시 진행이 됩니다. 심야 주식은요,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하거든요. 1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일요일 날 저녁에 하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중요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미리 좀 점검을 해보고 다음 주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다음 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그 방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은 일요일날 저녁 10시에 온라인으로 방송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토요일 날 강연회 일정은요. 노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시간대가 좀 달라서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1시부터 3시까지 노원 평생교육원 4층 2강의실에서 진행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의 경우에는 이제 천안 쪽으로 합니다. 시간대는 2시부터 4시입니다. 천안 축구센터 본관 3층에서 강연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오프라인 강연회는 이제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참여를 해 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에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궁금하고 뭔가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제대로 해소를 못하면 우리 실력은 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맴돌게 되죠. 오프라인 강연회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좀 체크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참여를 하시면 조금 더 시각도 넓어지실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지식도 많이 쌓아가실 거거든요. 강연회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할 건 없고요. 다만 조금 일찍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연회 시간이 뭐 1시부터라고 한다면 1시 한 10분에서 15분 전에 미리 오시면 뭐 차도 한잔 하시면서 여유 있게 강연회를 즐기실 수 있는데 조금 늦게 오시면 자리가 좀 이제 자리를 찾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만약에 좀 많이 몰리게 된다면 또 서서 듣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연회 오실 때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와주시면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노원과 천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유튜브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캠트로스 질문 주셨는데요. 8,000원의 비중은 10%, 손절가와 매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캠트로스 일단 매수한 시점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인 것 같아요. 이제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떴을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이제 그 LFP 배터리 쪽에 대한 이슈로 삼성 SDI와 관련해서 캠트로스도 그 당시에 주가가 좀 올라왔던 건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이 시세가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세를 볼 때는 이제 앞전에 거래가 한번 들어왔잖아요. 이제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요. 거래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이제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래를 우리가 한번 좀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거래 이후에 가격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중간에 물량들은 거의 없었어요. 나가는 물량들은. 자, 그래서 다음 거래가 튀어나왔는데 이때 역시 연이어서 거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이 정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중간에 조정 과정이 있었고 지금 좀 빠지는 자리인데요. 근데 이전보다 거래들이 중간에 살짝 이제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전에 거래보다는 조금 힘이 좀 빠졌고 그 다음에 앞선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오긴 했었죠. 지금은 이 하락이 어느 정도 구간에서 이 잡힐지를 생각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한 6,000원 정도, 6,500원 정도 이 위쪽에서 한번 저점을 잡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매도 가격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위쪽으로는 8,000원 정도 때 다시 올라가면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지금은 이제 손절가라고 본다면 6,500원을 확인해 주는 게 이제 저점이 확인되면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6,500원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100% 손절보다는 물량을 좀 절반 정도라도 줄이고 나서 조금 더 밑에 한 6,000원 구간 또는 6,000원보다 좀 떨어졌을 때 다시 좀 채워서 이 전략 수정을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6,500원 이쪽에서 반등 주면은 그냥 8,000원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목표 주가는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손절 가격, 물량 비중 조절은 6,5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특수건설입니다. 자, 특수건설 매수 가격은 7,700원, 비중은 10%예요. 자, 7,700원의 비중 10%. 이 종목을 매수 가격대를 보니까 멀지 않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특수건설 1% 정도대 지금 떨어져 있는 오늘 1%대의 주가 반등이 살짝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회사의 기본적인 실적을 잠깐 좀 점검을 해볼게요. 기본 실적은 2023년도에 적자를 좀 기록을 해놨고
그 다음에 최근에 주요 뉴스들이 좀 있는지 잠깐 좀 점검을 해볼게요. 그러면 최근에 올라왔을 때, 이 뉴스가 좀 있었네요. 올림픽대로 이제 전 구간을 지하화 하겠다라고 해서 특수건설의 경우에는 이 회사의 그 사업 자체가 이런 이제 그 SOC 기반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지하 통로에 대한 어떤 그 사업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수건설도 아마 여기에서 이제 그 정책적인 재료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책 이슈가 현실화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수건설은 저점 자리에서 본다면 이제 지금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저는 8,5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고 잘 빠져나오신다면 뭐 수익으로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8,500원 정도 목표 주가로 보시고 이때 정리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우리기술이네요. 자, 매수한 가격은 1,620원에 10%. 1,620원이요.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아직도 지금 손실 구간이 지금 있네요. 자, 그렇다면 매수 가격까지 올까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자, 우리기술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뭔가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이 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한 가지 이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전력이에요. 최근에 AI 기술이 계속 이제 AI 기술이 활발히 발전을 성장을 하면서 AI에 대한 기술을 더 이제 이 기술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기업들,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AI 쪽에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고 있죠. 이 데이터 센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기자재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 전력을 담당할 수 있는 원전 관련주들이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에서 1차적인 부분,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좀 넓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기술은 제 생각에는 이제 매수 가격하고 지금의 현재 가격의 차이는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재료도 역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보면은 이미 예전에 뭐 고점부터 해서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 부분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1,7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끌고 가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끌고 가 보세요. 저는 목표 주가 1,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많이 기다리셨죠?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JW 신약이요. JW 신약이요. 네. 매수 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500원에 10%입니다. 2,500원에 10%예요. 네. 오래되셨죠? 이 종목도. 사실 예, 지금. 오래됐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주가가 여전히 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져 있어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 종목은. 아니, 2,000원 올라가더니 다시 1,000원 따위로 떨어지네요. 계속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죠. 네. 자, 제가 볼 때 지금 JW 신약의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만의 이제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아직까지 힘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제약 바이오는 안 된다. 이런 종목을 사면 안 돼.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주가가 정작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너도 나도 이제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근데 이제 이 제약 바이오주들의 특징은 떨어질 때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이 두 가지의 이제 어떤 그 상반된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JW 신약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회사 자체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네. 여전히 좀 저점에서 아직 이제 저점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2,500원이라고 하면 네. 이제 위쪽에서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은 위쪽에서 얼마나 매수를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지금 5,000원대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뭐 9,000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이런 위쪽에서, 그죠?
이런 분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2,500원에서 매수를 했다면 만약에 이제 이게 2,500원까지 회복이 안 된다면 뭐 위에 5,000원이라든지 그 위에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회사는 약간 시세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아직 움직임이 없을 뿐이지 지금 2,000원 아래까지 이미 저점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내려왔다면 저점은 한 2,000원 부근에서 지금 여기에서 저점을 잡아가는 자리가 나와줄 거라고 보긴 해요. 근데 바로 막 올라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이죠. 그렇게 좀 움직이다가 바닥 잡고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 2,500원 매수한 가격대까지 회복은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좀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냥 지금 팔지 마시고 나중에 2,500원 올라오면 그때 팔지 말지 결정하세요. 저는 조금 더 들고 하는 거.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네, 저 유닛은요. 네. 2,600원에 15%인데요. 2,600원 15%요. 네, 요즘에 유상증자 한다고 네. 이게 문자가 와서 뭐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잘 몰라서 내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래요. 자, 지금 보면 이제 3월 12일 날 특징주가 나왔네요. 지금 잠깐 이제 그 내용들을 잠깐 볼게요.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했다는 게 3월 18일, 19일 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기준가가 1,026원이네요. 권리락은 3월 19일이니까 이미 2024년 3월 19일 이미 지나가고 3월 18일 날. 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 결정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그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가 잠깐만요. 이게 730원인데요? 예정 발행가가?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그죠? 2월 15일 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발행가가 730원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주주 대상으로 했을 때 시작일이 4월 24일이군요. 이걸 지금 받아야 될까 말까를 지금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730원대.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730원대는 저 미치군요. 아직은. 730원대는 지금 최근 저점이 860원이니까 이 아래네요. 근데 유닛은 지금 비중이 15%인데 혹시 금액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셨어요? 금액적으로? 아주 많지는 아주 많지는 않고요. 네. 혹시는 이거를 지금 팔면 크게 뭔가 좀 이제 타격이 올까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 판다면? 아무래도 그렇긴 하겠죠, 그죠? 저는 유니스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풍력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셨다면 이제 아실 텐데 이 회사가 지금 계속 적자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 것도 왜 할까를 봐야 돼요. 하는 이유는 계속 적자인데 적자 기업이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증자를 하는 건데 만약에 회사가 뭔가 지금 이제 회사의 어떤 이제 그 성장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이 높다면 일반적인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구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납입자본하고 자본 총계 비교를 했을 때 이 회사는 이미 자본 잠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자본 잠식. 자본 잠식은 굉장히 그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이 회사는 지금 자본 잠식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이제 상장 폐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회사에 추가적으로 지금 내가 투자를 했는데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투자를 더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싼 가격에 준다고 하더라도 이건 유상증자는 저는 안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그냥 이거 좀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거는 좀 기다려 보셔야죠. 아무래도 정책주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그 테마로서도 정책 관련 테마로서도 한 번쯤 움직이면 움직일 때 이제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쪽으로는 이제 1,300원 가격 위쪽으로 오면 그때 이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조금 더 위로 볼게요. 1,4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정리하고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봐도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앞서도 제가 이제 재무제표도 보고 이제 확인해 봤잖아요. 물론 네. 되게 디테일하게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지만 제가 볼 때 눈으로 쭉 훑어봐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거는 추가 매수나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1,400원 오면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이수 페타시스. 이수페타. 예, 네. 4만 원에 50%. 4만 원에 50%요. 예, 예. 아니,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수익이 아니라고요. 언제 사신 거예요? 오늘 샀어요. 아, 오늘 사셨어요? 네. 아. 혹시 근데 오늘 사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보통 매수할 때 보면은 아니 많이 좀 눌러줬길래 네. 올라가서 좀 눌림목이 온 것 같아서. 아. 눌림목인 것 같아서 매수하셨군요.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눌림목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 텐데 자 지금 이스페타시스 과거 흐름을 잠깐 볼게요. 자 예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금 빠졌던 자리가 있거든요. 화면 이제 차트 보면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3월 달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서 눌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 자리는 지금 눌림목이에요, 아니에요? 이 자리는 눌림목인 거잖아요. 그죠? 한 일주일 동안 눌러준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좀 눌림목 자리인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빨간 장대양 봉이 네. 그 외국인들이 대량 매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거를 떠나서 한번 볼게요. 그걸 떠나서 눌림목 타이밍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투자할 때 참고하실 수 있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자, 이스페타시스는 올라갔다 이게 떨어지는 자리를 사람들은 보통 눌림목 자리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보통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떨어졌죠. 이제 주가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또 저점을 잡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눌림목 자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눌림목 자리가 아니고 매수가가 비슷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눌러놓고 다시 돌아서는 자리가 눌림목 자리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페타시스도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다시 또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눌러주고 요번에 이제 다시 또 눌러주고 있는 자리인데 이거는 지금 눌림목 자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떨어지고 있는 자리지 아직 저점이 만들어지고 돌아선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만 매수하는 거죠. 조금 매수해서 이제 분할로 조금 더 떨어지면 조금 더 사야지, 조금 더 떨어지면 조금 더 사야지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AI 테마로 사실 올라갔고 실적도 역시 뭐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미 주가를 보면은 정고점 자리를 이제 넘어선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눌러주고 있는 거라 만약에 여기서 지금 가격대가 4만 원이거든요. 4만 원 가격대 아래로 다시 혹시 떨어지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기다렸던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이스페타시스 그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온 거는 그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대량 매수가 들어온 상태에서 이걸 이제 그냥 팔까 아니면 그냥 가져갈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수급 보시죠. 예.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다 계속 정리를 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 들어 수급 보면은 3월 28일부터 해서요. 3월 27일까지는 매수가 들어왔다가 3월 28일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물량들을 정리해가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 번에 물량들을 샀다가 한 번에 물량을 다 때리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살 때도 조금씩 모아가서 사고 팔 때도 조금씩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볼 때 35,000원짜리 위쪽에서만 반등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뭐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되죠. 위쪽으로 제가 보는 자리는 43,000원 정도 목표 주가 그리고 선절 가격은 35,000원 이렇게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길게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제가 시간을 체크를 못했어요. 자, 아쉽게도 1부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진행이 되니까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역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